2024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한 유학생의 성범죄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체포된 중국인 박사생 주우진아오의 범행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파트에서 발견된 수십 개의 몰래카메라, 6.5TB 분량의 영상 자료, 그리고 정밀하게 설계된 약물 투여와 기록된 월 목표 5명이라는 노트는 그가 얼마나 냉혹하고 계획적인 범죄자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런던의 젊은 중국 여학생들이었으며 이 사건은 영국뿐 아니라 중국, 아시아 전역, 그리고 전 세계 디아스포라 커뮤니티에서도 큰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명문대 박사생, 부유한 집안, 훈훈한 외모라는 외피 뒤에 숨겨진 그의 실체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범죄를 넘어 사회 구조적 신뢰의 붕괴를 상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시간순으로 따라가 봅니다. 주우진아오는 1997년 중국 광둥성 동관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중학교 교사인 어머니와 국유기업의 당 간부인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그는 어려서부터 모범생이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동관 명문고에 진학했고 2015년에는 광둥공업대학에 입학해 기계설계 자동화를 전공했습니다. 이듬해엔 학생회 부회장을 맡으며 리더십까지 인정받았습니다. 2017년 그는 22 유학 프로그램을 통해 북아일랜드의 퀸스대학교로 떠났고 졸업 후 런던 대학교 UCL에서 석사 과정을 밟으며 기계공학 박사생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그야말로 스펙 좋은 엘리트 유학생이었지만 이 모든 스펙 뒤엔 끔찍한 이중생활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런던 중심가의 고급 아파트에 살며 SNS에는 명품 시계와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는 유창한 영어, 고급 레스토랑, 명문대 박사라는 수식어로 여성들에게 접근했고 그 접근 방식은 매우 정교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가 지닌 명품 쇼핑백은 실은 짝퉁이었고 값비싼 식사라며 데려간 곳은 사실 할인 쿠폰이 적용된 저가 식당이었습니다. 그가 연출한 이 모든 완벽한 이미지는 범죄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표적은 주로 외국에 홀로 유학 온 젊은 중국 여성들, 고립감과 외로움의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들이었습니다. 그는 처음엔 다정한 태도로 다가가지만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는 돌변의 약물을 사용하고 의식을 잃은 여성을 몰래 촬영하거나 성폭력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이 그를 체포한 것은 2024년 1월 24일 새벽 1시 53분. 영국 경찰은 그가 중국으로 도피할 것을 우려해 신속하게 움직였고 그의 런던 남부 아파트 39층을 급습했습니다. 그는 체포 당시에도 조용히 순순히 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옷장속은 달랐습니다. 속옷, 귀걸이, 립스틱, 머리끈 등 피해자들의 물건을 이름과 날짜를 적어 보관해 두었던 전리품 박스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의 집은 말 그대로 범죄 공장이었습니다. 체포 이후 수색을 벌인 경찰은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옷장에는 여성의 속옷뿐 아니라 그의 방에서는 흔히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진정 재료와 함께 디글리콜이라는 화학물질도 발견되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 들어가면 GHB라는 중추신경 억제 물질로 변환될 수 있어 일정 용량 이상 복용 시 정신이 혼미해지고 기억이 흐릿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실신 약물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원래는 의료나 산업용도로 사용되는 합법적인 성분입니다. 문제는 이 물질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악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그 사용 목적과 방식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이들 약물의 작용 시간과 복용량을 꼼꼼히 기록한 일기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기엔 월 목표 5명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의 범죄는 충동이 아닌 계획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그의 방 곳곳에서 발견된 32개의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샤워실, 침실, 화장실 할 것 없이 설치된 이 카메라들은 총 1660시간에 달하는 영상을 저장하고 있었고 저장 용량은 무려 6.5TB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는 최소 60명 이상으로 추정되었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영국과 중국을 오가며 범행이 이어졌습니다. 영국 경찰이 확보한 피해자 영상의 시간대와 장소를 대조해보니 일부는 런던의 고급 아파트에서 촬영된 것이었고 일부는 광둥성 동관의 자택에서 촬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내에서 촬영된 피해 영상 속 여성들은
대부분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 중 일부는 기억이 흐릿하거나 아무런 기억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하는 순간에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린 예전에도 이렇게 했잖아. 이 끔찍한 말은 녹음 파일을 통해 법정에서 재생되었고 그 순간 많은 이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경찰이 그를 신문할 때도 그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몇 명이나 피해자가 있느냐는 질문에도, 영국에 오기 전부터 범행을 했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반복적으로 노코멘트만을 내뱉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찬 괴물이었습니다. 자신의 지능과 외모, 경제력, 학벌을 이용해 사람을 조종하고 파괴하는 데에 어떤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조우지나오를 만났고 수학을 도와주겠다는 핑계로 그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이 없었습니다. 첫 만남도 조심스러웠고 두세 차례의 거절 끝에야 술자리에 응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X는 평소보다 훨씬 빨리 몸이 나른해지고 의식이 흐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자신이 정신을 잃기 전 마지막 기억은 주우지나오가 억지로 술을 권하고 몸을 끌어당기며 벗기려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X는 자신의 속옷이 그의 옷장에서 발견되었고 핸드폰에는 주우지나오가 어제는 미안해. 나중에 이야기하자. 는 메시지를 보내었습니다. 분노와 혼란 속에 X는 곧장 경찰에 신고했지만 당시 정확한 신원 정보와 주소를 모르고 통역도 원활하지 않아 사건은 기각되었습니다. 좌절한 X는 결국 자신의 경험을 중국의 SNS 샤오홍슈에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은 또 다른 피해자 지의 눈에 들어왔고 지는 X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경찰을 찾아가 다시 진술했고 이로 인해 주우지나오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는 법정에서 그는 사람을 사람이 아닌 물건처럼 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술에 약을 탔다는 확신은 있었지만 당시에는 자신이 무언가 잘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을까? 아니면 내가 착각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수개월을 지배했고 결국 그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이미 관계가 있었기에 거절할 권리가 없다고 여겨졌다. 그를 화나게 했다가 보복당할까 무서웠다는 이유로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X와 지의 용기가 촉매제가 되었고 그 뒤로도 20명 이상의 피해자가 잇따라 진술에 나섰습니다. 특히 중국에 머물던 피해자 L은 신분 노출을 우려해 직접 출석은 거부했지만 영국 경찰은 중국까지 수사관을 보내 L의 온라인 증언을 법정에 반영했습니다. 그의 진술은 다른 피해자들과 일치했고 잭 다니엘 위스키의 약을 탄 후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은 주우지나오의 수법이 일관된 계획 범죄였음을 입증하는 결정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런던 크라운 코트에서 주우지나오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28개의 중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조차 그는 냉소적인 태도를 유지했고 피해자들의 눈물에도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검사가 당신은 이 모든 걸 게임처럼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웃으며 난 훌륭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답했습니다. 그의 변호인은 그는 젊고 재능 있는 학생으로 일시적인 방황이 있었을 뿐이라 주장했지만 판사는 단호했습니다. 당신의 지능과 학벌은 범죄를 계획하는 데 쓰였고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통제하는 데 활용되었다. 반성이라고 말하지만 그 속엔 단 한 줄의 진심도 없다. 법원은 주우지나오에게 종신형, 최소 24년 복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영상 1660시간, 6.5TB 분량의 증거, 수십 명의 피해자 진술, 약물 복용 기록, 몰카 장비 등은 모두 정황을 명백히 보여주는 물증이었습니다. 판사는 당신은 위험한 사람이다. 만약 다시 사회로 돌아온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법원은 주우지나오가 주장한 영상은 하비아의 촬영한 역할극이라는 말도 단칼에 일축했습니다. 당신의 말은 얄팍한 거짓말일 뿐이며 영상 속 여성은 의식이 없었다. 당신은 의도적으로 동의 없는 행위를 저질렀고 이는 단순한 윤리 문제를 넘은 중대한 범죄다. 이후에도 피해자들은 계속 나타났습니다. 어떤 여성은 그가 자랑하듯 100명과 잤다고 떠들었다고 말했고 또 다른 피해자는 그와 술자리를 가진 후 기억을 잃었다. 아마 약을 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BBC는 이 사건을 집중 보도하며 중국과 영국 모두에서 경종을 울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한 명의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다시는 입을 다물지 않아도 된다는 메시지를 줬고, 더 나아가 외모와 스펙으로 포장된 가해자의 민낯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현재 영국 경찰은 주우지나오의 중국 내 범행까지도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파악하려 하고 있으며 2차 기소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직 식별되지 않은 피해 영상은 수백 개에 달하며 진실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한 피해자가 한 말이 모든 걸 대변합니다. 그가 제 몸을 훔쳐갔지만 제 용기까지 앗아가진 못했습니다. 정의는 더디게 움직이지만 멈추지 않습니다.